수석님도 당시에 화를 좀 내셨습니까? 그 화를 내실 때가 있었나요? 이게 보통 보면은 그 대통령님들은 어떻게 화를 내시더라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더라 그 말씀하시는데 세 분이 보셨을 때 이 조국 교수님은 언제 화를 내시고 어떻게 화를 내시던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세상에 그 똥을 안 싸는 사람은 없어요. 왜 화를 안 냅니까? 근데 이제 화내는 방식이 뭐랄까 제가 보기에는 저걸 지금 화라고 내고 앉았나 하는 이게 이제 그 정말 자기가 승질이 나는데 욕을 못해요. 욕을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 욕을 하면은 대학교 때 수도가에서 고모수로 맞았는 것 같아요. 아버지한테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욕을 못하고 에이씨 이게 최고예요. 화가 난 거야. 앉아가지고 에이씨 하고 머리 한번 올리고 이거에 최고로 화난 건데 특별히 이제 그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정부를 흠집내려고 정말 언론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했습니까? 진짜 악랄하게 했잖아요.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번 정부에 대해서는 신문 하루에 1000장씩 찍어도 쓸 것이 많을 것이요. 거기다가 그죠? 영어도 다 다시 번역해 줘야 되고. 근데 그런 거 이제 그런 꼴을 보고 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그 정말로 학자로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살아오셨던 분이라 너무 그걸 이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아무리 그래도.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술은 좀 마시거든요. 그 저 양반이 술을 마시니까 그래도 낫겠다. 저것을 욕이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지금.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승질이 나잖아요. 그럼 저를 쳐다봐. 그 대신 욕해달라는 얘기야. 좀 나쁜 사람입니다. 저는 뭐 수석님 화난 거는 실은 뭐 저만 약간 눈치채는 게 있습니다. 그 뭐냐면요, 말이 좀 빨라지는 거. 그거 빼고는 그러니까 보통의 수석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수석님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게 말이 좀 빨라지고 목소리가 살짝 한 저 미에서 파 정도 가면 아 이분이 좀 화가 났구나, 열이 받았구나 이게 있고요.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흐르는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. 조국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오보를 써라. 반드시 새벽에 전화가 온다.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팩트나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팩트나 사실이 왜곡되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지 않고 반드시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바로 잡으려고 했고, 심지어는 수석님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모 언론사 편집국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사과까지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냉정하게 대했고, 그게 실은 지금의 조국 사태의 전 언론이 조국을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분이셨군요. 이제 지네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? 뭐 이런 거죠. 얼마나 나쁩니까? 정말 참 아유. 저도 뭐 두 분하고 비슷한 뭐 경험들인데요. 일단 뭐 사실 그 밖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무겁고 엄중하고 이제 이럴 것 같은데 뭐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수석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같이 일할 때는 거의 동료였습니다. 어떤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존중되고 또 그러면서 정말 할 말들은 다 하고. 근데 이제 화가 나셨을 때는 저도 이제 비교적 가까이서 뵙고 이제 이렇게 수석님의 일들을 보자 했기 때문에 지금 황현선 그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들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, 근데 저도 똑같이 저걸 화라고 내는 건가?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다 뭐 노프라블럼 별 문제 없다. 근데 이제 사실을 완전히 거짓으로 하거나 맥락을 비틀어서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소위 이제 연매기는 기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기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참 난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런 기사들에 대한 강한 이제 문제인식들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이씨 이렇게 표현하시는 정도 뭐 해서
그런 정도의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. 손도 이렇게 머리 넘기셔야죠. 아, 죄송합니다. 다 오게 한다고. 죄송.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화내시는 게 되게 특이해요. 그 양반도 화를 안 내시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조국 수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었어. 그때. 근데 이제 그 양반은 누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경청하시는 스타일인데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억지스러운 논리를 펴거나 그러면은 입이 일단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커져. 쳐다보고 있어요.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대꾸를 안 하고 돌리고 딴 얘기를 해요. 딴 사람한테.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서울말도 좀 잘하고. 그러니까요. 그 최광욱 의원님은 이제 화가 나실 때는 그냥 일단 지르고 저는 그냥 승질 날 때도 그러고 승질 안 날 때도 많이 좀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갈구고 막 그래요. 아 그렇구나. 네. 그런데 뭐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훈훈한 분이라고 황현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달라고. 그건 아니고요. 추가환 의원하고 같은 편은 매우 훈훈하고 좋습니다. 가끔 뭐 놀리기는 하는데 제가 추가환 의원을 볼 때마다 아 적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. 적이었으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니 저는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서 저처럼 착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. 아니 그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.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그 인정을 안 해줘서 굉장히 억울하고 예전에 제가 그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이러저러한 시국 사건에 관여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이럴 때 보면은 꼭 저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물어보시는 게 변호사님 고대 나왔죠? 그래요.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. 제가 고대 나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특히 전라도 사람들은 남자들은 특히 더 친하고 좋은 사람일수록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? 그렇죠. 그게 더 친한 친구를 만나면은 별로 안 친한 친구를 만나면 그냥 오랜만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친한 놈은 저런 개새끼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. 아우 어깨 나가신 것 같은데. 그런 건데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김병관 의원처럼 이렇게 고급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좀 반성이 되는 거죠. 아 나도 저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고향 이미지 나빠지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아 이거 착실해가지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는데 어떡합니까? 말로라도 풀어야지. 그렇습니다. 예. 술을 못 드시는군요. 예, 제가 술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당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제에서 저랑 같이 식사하시다가 술 엄청 잘 먹기를 못 먹는다고 그런다고 이게 그러다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이게 식사하다가 품어버리더라고. 아니 조국 교수님은 술 좀 아까 드신다고 들었는데 뭐 주량이 저는 어떻게 되세요? 그 술자리 같은 데 있으면 최 의원은 술을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. 뭐 체질상. 그런데 대화장에 술자리 쭉 가다 보면 최 의원이 가장 술을 많이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술을 조금 마시는데 사람들은 저를 술을 안 마시거나 못 마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. 좀 술을 그냥 뭐 포금은 하지 않고요. 뭐 와인 한 병 정도 뭐 마십니다. 더 먹잖아요. 뭘 거짓말하고 있어.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수석님이 술 드시고 취한 거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. 저는 진짜 세요. 예, 술이 세시고 술을 마셔도 항상 이 자세로 끝까지 가시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간계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저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좀 엄숙하고 그 뭔가 이 학술적인 분위기를 실적으로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실 때 그 상황이 있는 건데 거기서도 허허허 하고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짜증이 안 납니까? 이걸 그러면 이제 막 하지 마! 이렇게 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래죠. 제가 그 이제 최강욱 의원님이 그 이제 민변에서 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
청와대에서 같이 일할 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성실하세요. 근데 이제 성실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성실한데 성실하다고 청와대에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시니까 이제 청와대는 공직기강 규율이 좀 셉니다. 왜냐하면 밖에서 힘센 기관이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명함 하나만 받아도 밖에다가 뭐 나 이런 사람 안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공직기강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. 그래서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오시기 전에 공직기강 비서관님 하시는 것도 제가 봤고 오셔가지고 이제 강당에 모여서 전체 직원들을 앉혀놓고 30분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무슨 콘서트장에 온 줄 알았어요.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이게 공직기강 교육이 아니라 정말 무슨 뭐 그냥 지금 오늘처럼 막 그냥 뭐 교주처럼. 예 이렇게 하시니까 누가 성실하다고 보겠습니까? 예. 제가 그 한마디 우리 최강욱 의원이 지금 이제 막 재밌게 말도 하고 아까 막 약간 쇼맨십 얘기해서 혹시나 그렇지 않겠지만 최 의원이 약간 뭐 이렇게 뭐 평소 때 업무를 저렇게 하나 할 수 있고 또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다른 예를 빼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최강욱 의원이 취미 중에 하나가 클래시컬 음악 듣는 겁니다. 근데 클래시컬 음악 웃으세요. 왜 놀라시죠? 왜 다 이것이 놀라시지? 문제라고. 그러니까 안 믿으실 거 그 미리 이제 지금까지 말한 느낌으로 뭔가 하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는 건데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취미가 클래시컬 음악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. 어떤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합창, 운명 그러면 그걸 지휘한 사람 또는 연주한 사람 여러 개 판이 있지 않습니까? 저는 들어도 그건 모르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딱 하면 누구 거다를 다 압니다. 누가 지휘한 거다. 그래서 이게 제가 이미지가 혹시 다른 쪽으로 자꾸 갈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최강욱의 다른 면모가 있고 아주 그리고 문화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. 말은 자꾸 이렇게 일부러 거칠게 하지 실제는 문화 수준 교양이 매우 높고 이 음악 관련해서 또 뭐 미술품 관련해서 눈, 귀가 매우 밝고 높은 사람입니다. 오, 그런 분이셨습니다, 여러분. 그 저희가 이미지 개선에 성공했습니다. 이미지 세신 좀 하라고 내가. 아니 국회의원들이 후원회가 있거든요. 그 후원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대개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나 재력가나 아니면 지역에 이제 그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후원회장을 많이 모시는데 저는 후원회장님들이 세 분이신데 유홍준 선생, 그다음에 화가 이목상 선생, 그다음에 건축가 승효상 선생 이렇습니다. 뭐 좀 그런 편입니다 제가. 이렇게 식견이 수화 통역을 못 하시네. 하도 까보니까. 참고로 그 차범근 감독님도 우리 최강욱 의원님 열렬한 팬이십니다. 두루두루 많은 인맥을 갖고 계시는군요. 지금